개장하고 33분 2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화그룹주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화오션 주식 일부 매각을 추진했죠. 사내는 어제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한화오션은 지금 현재 11%대에 빠지고 있고 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른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고점이었기 때문에 판 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오.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IMF 구제금융 때 이때 산업은행 자금이 19.7% 채권 형식으로 들어갔고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지분이 여지껏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고점론을 이야기를 할 거면은 2007년도 당시 28만 원이었는데 그때 팔지 왜 지금 팔아요? 어허, 그때도 안 팔았으니. 그때 안 팔았어요. 사실 고점론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지금 현금 확보를 진행했다라는 거는 좀 터무니없는 낭설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산업은행에서 결국에는 블록딜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현재 지난 4월 28일 고점 찍자마자 또 빠르게 터닝이 됐어요. 네. 빠르게 터닝돼서 지금 고점부터 떨어진 각도만 따진다면 10% 넘는 하락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눌리면은 당연스럽게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일단 첫 번째로 훼손되었는가. 시크릿컬이 지금 훼손되지 않은 섹터가 유일하게 지금 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주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우리가 손을 떠 놓고 이 우상향 추세가 끝날 시점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이 조선의 협력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때 우상향 기조가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록딜은 개별적인 이슈예요. 다만 대장주가 눌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선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 고가 대비해서 16%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19%가량으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블록딜 매각량이 4%가 나왔어요. 저는 블록딜에 대해서 그러면은 빠르게 끝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 선행 매각보다는 5%가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빨리 끝내는 거. 4%로 나눴을 때 싶으면은 5회가량의 블록딜 매각이 남아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블록딜 할인율까지 겹치면은 대략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한 30%가량 정도의 조정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미 고가 대비해서 15% 넘는 하락분을 보여준 상황에다가 차트 보시면은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조차도 아직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76,000원짜리죠. 그래서 블록딜은 분명스럽게 하나오션의 상승분의 중간중간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이슈가 될 거예요. 하지만 시크릿컬은 어떻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 점을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오션을 아직 접근 못 하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평가 비싸다, 그리고 지금 뭐 PER이나 PBR 밴드 따졌을 때도 지금 너무 비싼데 어떻게 사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최근에 주가 지수가 안 빠지고 올라갔었던 배경들을 보시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랑 주가 지수 대조해 보시면은 지수는 오히려 올라갔으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은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 지수 상승 견인 요인들이 뭐였냐? 조선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성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체크해 두시면서 하나오션 저는 눌리면 산다. 지금 15% 넘는 하락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성 트레이딩은 이 단기적인 블록딜의 시간 조절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눌렸을 때 단기성 트레이딩 하셔도 충분히 상관없어요. 왜? 당장에 이슈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한국 방문하고 한국과 해군 함정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꺼낼 것이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블록딜이 다 끝나야지, 혹은 내지는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총 5번이잖아요. 이제 4번 남았습니다. 네. 3번째 정도까지 들어가면 블록딜 이슈 거의 다 지워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선도 컨테이너 선이지만 현재 해군 함정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군비 증강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시면 지금 끝날 것 같나요? 쉽진 않죠. 네. 지금 군비 증강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현재 고가 대비해서 20% 내지는 30%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른 종목들도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그룹주도 한번 함께 볼까요?
그룹주들도 보시면은 네, 하나오션 대장주가 눌리다 보니 같이 눌립니다. 이 대장주가 쉴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쉬는 모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일 이평선 근사치값 내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선 내라면은 지금 하나오션 대장이 블록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은 하나그룹주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그럼 밑에 산하그룹으로 더 오히려 시세가 붙을 수 있겠죠. 그 포인트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나는 하나오션 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겠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하나시스템과 같은 그런 소부장주 쪽으로 오히려 돌아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대장주가 잠깐 쉬는 동안 그러면은 2등이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그룹주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들어가 봐도 돼요? 만약에 한화오션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나쁘지는 않은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히 더 강점은 있긴 합니다. 왜? 우리가 앞서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우주잖아요. 거의. 네. 우주 항공에다가 방산에다가 나쁠 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와 조선주의 밸류를 따지자고 하면 누가 더 우세하냐라고 손을 들어줘야 된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에 안 끝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면모에서 봤었을 때 주가 가치에 대해서 부담감이 덜한 거는 조선 쪽이에요. 조선 쪽이지만 대장주가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조선 쪽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네. 차라리 이쪽 보지 마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이거 보시면 되죠. 하나 엔진이요. 엔진 보셔야죠. 엔진. 그쵸? 저희도 편입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죠. 방산 쪽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조선 쪽으로 나는 특화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 대장이 힘들면은 2등으로 보자 했었을 때 제가 엔진 관련주들이 항상 수주 건수 내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네. 이 부분은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가 내에서 확인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 엔진도 오늘 보시면은 아래 꼬리 빠르게 달면서 5일 이평선 구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 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한화오션부터 한화그룹주까지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편입했던 엔진도 다뤄주셨고 한화시스템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한화오션 빼고 한화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중에서는 지금 공략하라면 뭐예요? 엔진인가요? 당연히 엔진이죠. 오. 조선사 지금 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의 향이 조금 더 강하긴 해요. 성장성만 따진다면은 AI 방산 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뭐 장기적인 내 성장성을 가장 높게 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조선 업계가 굉장히 화랑인 거잖아요. 그 구간에서 대장주 쉬면은 당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건 엔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화엔진 계속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한화오션 관련 이슈가 들려오긴 했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넘기면서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자동차주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화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관세와는 중복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하겠다라고 예정을 밝혔는데 자동차주 현 시점 전략 좀 고쳐서 짜볼 필요가 있을까요? 고쳐 짜야 할 것 같아요. 오, 이 뉴스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 관세로 계속 싸웠잖아요. 그럼 네. 이 뉴스 나오면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근데 뭔가 좀 더 정확한 언급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정확한 언급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같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받을 사람이 없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6월 대선 전에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 불가 선언을 이미 내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는 크게 부각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이미 뭐 사실 정부가 많이 더 얘기 많이 하면은 정치적으로 할까봐 조심스러운데 네,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네. 지금 일단 6월 전 대선 전까지는 협상과 관련돼서 좀 부담스럽다. 대표적으로 LNG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사단 파견을 6월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미룬 상황으로 정확하게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미국과 협상 불가하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의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한들 화답이 서로 안 나오니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HL 만도 그리고 대장주라고 하면은 뭐
화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프리마켓에서는 반짝 오르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는 않다. 그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지금 아직은 확실히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6월 이후로 네. 대선 이후로 좀 안정성을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기대치를 오히려 올리는 구간으로 이 관세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은 6월 이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HL만도 화신, 그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안정감을 띠기에는 조금 더 확인할 게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 마무리되는 6월까지 함께 가능성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 가지 이슈 토파봤는데요. 그럼 오늘장 들어가 볼 기업도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아요? 보안주들이 전일장에 강세 보이고 오늘장에서도 눌림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슈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어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대선 관련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아침 중에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 눌린 구간에서 노려보기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저는 현재가 8,8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피언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안주들, 네, 지금 SKT 사태에 대해서 아직 SKT의 더 정확한 해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기간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한 10만 명 가량의 지금 유심 교체가 이루어졌다. 40만 명이었나요?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이용자 가입자 수 대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23년도 때 LG에서도 이 유심 교체와 관련된 이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해킹 정도 자체는 지금 SKT가 더 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근데 LG 때 당시에도 그때 100만 명도 안 되는 인원수였어요. 그거를 교체를 해주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오, 꽤 오래 걸리네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유심칩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거기에 사람들 우려감이 아직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직도 줄 서 있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줄을 안 서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스피언입니다. SAP 및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항상 핀테크 업체들은 본인들이 1등이라고 하는데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증순위 같은 경우에는 CASP라고 해서 업계 보안 최고 등급을 업계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SKT 유심 그리고 유심 이 SKT 이용자 이탈이 나오니까 올라간 LG 헬로비전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기업들의 보안 비용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가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태 내에서 KT, LG, SKT 3사가 있으면 이 3사 중에 유일하게 보안 비용을 줄인 회사 SKT밖에 없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내지는 2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 비용을 늘려왔어요. KT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SKT만 보안 비용을 줄였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제 AI, IT 업계들은 이제 보안 비용에 다시 한번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유심 그리고 반사수의 LG 이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보안 쪽으로 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AI 보안 업계의 이제 보안 시장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전일 기준으로 이제 저항대 매물대 구간 돌입한 상황입니다. 저항대요. 오늘도 보시면은 전일 고가 시도하려다가 꺾인 모습 보셨죠? 오늘 5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깔끔하게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고가, 오늘자 고가 넘어서 준다면은 충분한 시세 분출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8,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안 관련해서 인스피언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